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오늘은 8일편 20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8일편 20장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관전은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슬프면서도 해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저라고 하는 것은 시경이라고 하는 그 첫 편, 시경의 그 첫 편입니다. 그 관저라고 하는 것은 시경의 첫 편에 나오는 이러한 그 시입니다. 그래서 관저는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아니하고, 즐겁다는 얘기는 즐거우면서도, 관저라고 하는 것은 즐거우면서, 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니까 즐거우면서도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다 이런 얘기다. 부음이라고 하는 건 방탕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슬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슬프면서도 해치지 아니한다. 해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저는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슬프면서도 해치지 아니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시경의 첫 편인 관저를 갖다가 언급하면서 이 시는 즐거움을 표현하면서도 방탕하지 아니하고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감정에 그렇게 휩쓸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고 상처를 받는 일이 없는 절제된 감정이 담긴 시다. 이렇게 관절을 평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평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시와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고양시키되 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저는 중용의 미덕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중용의 미덕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저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저라고 하는 것은 시경의 첫 번째 나오는 시입니다. 국풍 중에서 주남편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경은 공자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시집입니다. 총 305편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공자는 자기 아들 백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주남과 소남을 공부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그랬더니 백어가 얘기하기를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는 자기 아들한테 야,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담장에 얼굴을 대고 있는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장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시야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다. 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면장. 우리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면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면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장. 앞에 담장에다 얼굴을 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장에다 얼굴을 대고 있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야가 좁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시야가 좁고 생각하는 바가 좁다 이런 내용으로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뒤편 저 뒤에 가면 양화편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저는 사랑의 감정을 절제하되 품위 있게 표현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공자는 이 시를 통해서 감정 표현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공자가 이 관저를 통해서 이 관저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감정 표현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다. 그러니까 시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시를 통해서 공자는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저는 강가에 있는 물새인 저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강가에 사는 저라고 하는 새가 관관하고 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관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연정을 넘어서 군자의 도리와 품격을 갖춘 사랑의 표현으로 간주된 그러한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저의 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이 공자의 말이
오늘날 어떤 그 메시지를 현대인들한테 던져주고 있는가, 그리고 교육에는 어떠한 그 교훈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정 표현의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SNS에서는 기쁨, 분노, 슬픔, 사랑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고, 드라마나 콘텐츠에서도 감정의 폭발적인 표현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자는 감정이 진실하더라도 그것이 방탕하거나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과 품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를 정당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무분별하게 표출하면 오히려 관계를 갖다가 해치고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는 법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집착이나 통제가 되면은 결국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은 과이불급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면은 모자람만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경계하며 감정이 깊고 진실하되 절제와 조화를 잃지 않는 것이 인간의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개인의 감정이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감정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순간 사회적인 것이 됩니다. 공자가 관절을 예로 든 것은 감정의 표현이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인 예의와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공자의 말은 감정의 진실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공동체와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인간답게 아름답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지나치게 노출되고 때론 무기가 되기도 하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많고 강한 것이 성숙함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자의 이러한 가르침이 교육에는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을까요? 교육이 지식의 전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감정의 성숙과 품격 있는 표현까지 길러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공자가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슬프면서도 해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감정의 절제는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율할 줄 아는 능력, 곧 인격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은 창의성과 자기 표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감정의 방향이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조화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은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품위 있게 드러낼 것인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자의 말은 교육이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일임을 상기시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의 깊이, 타인에 대한 배려, 자기 절제의 미덕 등을 함께 가르쳐야 진정한 교육이 완성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교육이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감정의 교양과 윤리적 성숙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교육이 아니라 감정을 인격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야말로 공자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8일편 20장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하면 중용의 미덕, 관저라고 하는 시를 평한 공자의 이 글을 통해서 중용이라고 하는 게 미덕, 중용의 미덕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관저는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슬프면서도 해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중용,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치죠. 즐거움에 치우치거나 슬픔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방탕하지 않고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이게 지금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슬프면서도 해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절제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중용의 미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8일편 20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